이제 시작합시다. 아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간단하게, 오늘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을 좀 줄이면 돼요. 그죠? 자, 일단 남편에게 지금까지 잘 참았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분노가 생겨가지고 욕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되게 허전해져요. 왜? 후련하니까. 분노가 있다가 할 거 다 해버리고 나면은 갑자기 허전해져요. 왜? 거기가 후련해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공허하고 양 찜찜해. 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게 과연 잘한 거는 아니지요. 라고. 맞아요. 잘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딱히 잘못했다고 하기도 어려워요. 분노가 생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견뎌? 상처가 작용을 할 때는 내가 견뎌집니다.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발생을 하게 되면 못 견딥니다. 못 견딜 때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나타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예방이 됩니까? 과제. 내가 신경질 나고 화날 때 과제를 했더라면 어디로 가 있어요? 편안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 있어요. 근데 그건 놓쳤다 쳐요. 그때.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아파지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하는 이제 2단계로 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한다 그랬죠? 그때도 과제를 했더라도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남편과 연결되어 있는, 상간녀와 연결되어 있는 거기에 생각이 깊이 빠져들어가니까 그때 갑자기 뭔가가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1단계로 가는 거예요. 1단계로 갔다가 지금 이런 상태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이유열을 막론하고 다시 과제를 하면 다시 원래대로 편안해집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논할 문제는 아니에요. 왜? 수술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물론 그렇게 가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 있는 과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여러분들 화나거나 답답하고 그러면 제일 하기 싫은 게 과제잖아요. 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왜 내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억울해. 왜 나만? 이러면서 이제 글로 또 빠져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상처는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의 상처는 빨리빨리 좀 더 키워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죽여버리고, 그래서 신나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막 퍼부어대게끔 그렇게 해리가 와서 상처를 다른 사람들한테 주면서 후련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상처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처에게 이기느냐 지느냐는 건 여러분들의 과제에 달려있어요. 그건 스스로들이 알아서 가야 되는 길이죠. 그걸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할 문제는 아니에요. 스스로의 인생에 스스로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셨더라도 빨리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자책밖에 더 하겠냐고요. 자책할 이유는 아니에요. 심리 상태가 아픈 상태에서 그렇게 가는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예방을 미리미리 해뒀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미리미리 치료해놨더라면 그런 상황은 발생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방치해놨다가 문제가 생긴 것 뿐이에요. 뭐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렇다고 자책은 하지 마세요. 치료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단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분노를 하니까 내가 이때 이걸 놓쳤고 이때 이거를 놓쳤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분노하는 상황이 생기는구나. 선생님 말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다음에 다시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하게 될 텐데, 발생을 하면은 즉시 바로 나로 전환할 수 있는 나의 의지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로 가면은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은 거에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다시 좋은 걸로 만들지 아니면은 또다시 반복되면서 문제를 일으킬지는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면 되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가봐야 본인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힘드는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하는 하나의 이제 좋은 계기를 삼아버리면 아주 나쁘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했던 거는 좋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에 논할 문제가 아니고 나에겐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답변은 끝났고요. 이게 흥이 나야 되는데 이 흥이 안 납니다. 성경에도 마음 위로과 같은 원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그 종교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든가 이런 또는 천주교라든가 이런 성경을 기초로 하는, 성서나 성경을 기초로 하는 그런 것을 그런 걸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게 되면 이거 성경 얘기인데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불교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거
불경인데?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성경과 불경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한번 보면은, 다른 경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것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경과 불경은 똑같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그런데 이 불경에 관련되는 거는 항상 무엇을 가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면서 나타나고 있을 때 근본의 원리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를 당체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나, 너 해가지고 여기 뭡니까? 인간이죠. 이거에 관련된 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경에 관련되는 부분을 해석을 하고자 할 때는 감정 문화가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감정이. 그런데 이 성경에는 팩트 문화예요. 팩트. 여기는 기분과 팩트, 사실적인 것만 가지고서 우리 인간관계를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서 무엇을 만드냐면 플러스 여기서 마음에 관련되는 걸 우리가 논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관련된 마음 이론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음 이론이 무엇을 위한 이론이냐면 인간의 마음과 심리가 이렇게 작용할 때 나에게는 어떻게 심리가 작용이 되고 있고 너에게는 어떤 심리가 작용되기 때문에 이게 케미스트리 즉 같이 반응을 하게 됐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경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거 불경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거 성경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관련된 마음 이론을 내가 정확하게 내 나름대로 내 걸로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걸 이해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발생이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으면 이 구절에 관련되는 게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사님이나 또는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성경에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또는 성서에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할 때 저거 아닌데? 저건 진짜 훌륭하신 얘기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왜?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불경도 똑같아요. 불경에 관련된 거 어려운 말 반야신경에 관련돼서 뭐라고 얘기 나오기도 하고 별 이상한 얘기들이 우리는 듣도 와 너무 훌륭해요. 막 우주의 원리가 막 나오고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이게 진짜 훌륭한 말씀이었구나. 인간관계에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이론이 이 두 개를 아우르면서 위대한 거냐? 아니에요. 위대한 거는 여기가 위대한 거예요. 성경과 불경은 위대한 거예요. 왜 수천 년 동안 진짜 오랜 세월 전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경전이 왜 현재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보통 보면은 책 도서라든가 고전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오래 가는 게 있고 잠깐 인기에 편승됐다가 사라지는 것도 많아요. 잠깐 인기에 편승됐다 사라지는 건 뭡니까? 현재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에는 없으면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전이라든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우리 정신세계를 지탱해주는 이런 경전들은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오면서 아직도 버티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마음과 심리가 작용될 때 나타나는 현상, 그랬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스탠다드가 들어있거든요. 기준이 들어있어요. 기준이. 이 기준이 들어있기 때문에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언제 어디서 써도 똑같아요. 언제 어디서 써도.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다만 요거는 마음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발에도 못 들어가요. 다만 뭐가 있냐 그러면은 오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이, 남자의 심리가 요렇더라. 요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려드리면은 요거를 알면 그 다음에 나에게 생기는 현상들이 있죠. 나에게 어떤 현상, 상처가 발생이 되든 스트레스가 생겼든 내가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또 내 아이가 힘들어하든 뭐를 하든 그래 그러면은 요 인간은 요렇게 됐고 요렇게 됐네 요런 거를 내가 어떤 현상이 생기더라도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를 이해라고 했어요. 이해. 그냥 요 정도 이해만 돼도 나한테는 상처가 안 생깁니다. 나에게는 스트레스가 안 생겨요. 그래서 그냥 간명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이것을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감히 이 경전에다 비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이 배워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돼서 나를 치료했고 스트레스와 상처에서 벗어나서
내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걸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누구에게? 내 옆에 있는 남편 또는 내 아이들 또는 내 부모님들 또는 내 주변에 나랑 가장 친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맞는, 왜? 원리를 아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고, 일단은 나를 먼저 힐링해 놓고 치료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게 바로 배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 이해와 배려는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거지 사람에게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나 혼자 사는데 이해하면 뭐 할 거고 배려하면 뭐 할 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지내면 그뿐이에요. 타인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어요. 사람이라는 건. 그러다 보니까 이해와 배려는 인간관계에 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에 우리가 교육 내용에 1장에 이해와 배려가 나오고 초기에 이해와 배려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맨 마지막에 20-10이 뭐예요? 이해와 배려로 끝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인간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왜 필요하냐? 마음이. 심리는 또 왜 필요합니까? 마음이 왜 필요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인간관계 얘기지, 여기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과 인간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이 원리에 관련되는 부분은 여기는 순수하게 인간관계에서 필요 작용하고 있는 마음과 심리가 이렇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배려를 할 수 있는, 이해를 했다 그래서 배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요 이해는 뭡니까? 자기 치료예요. 자기 치료.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배려는 뭡니까? 자기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타인을 치료하는 방식이 이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갖냐면 경전에 관련돼서 저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외로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경전에 버금가는 겁니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경전에 비교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그 중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스트레스와 상처는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늘 발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하면 컨트롤하고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들 수 있을까 연구를 하면서 딱 필요한 것만 뽑아서 그냥 여기에 원래 있던 것들이에요. 원래 있던 것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알려주면 그거를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최소한 기본적인 걸 알려주고, 이해란 뭐고 배려란 뭡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먼저 자기 치료부터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배려해서 그 상대가 꼭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니까, 그래도 일단은 나는 행복하잖아요. 나는 치료를 하니까. 그게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뿐이지 이 성경과 불경과는 비교조차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질문은 이게 아니었어요. 뭐가 질문이었냐? 자, 여기와 여기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같은 원리가 있다고 하셔서, 같은 원리가 존재해요. 이 마음이론에 관련되는 원리는 요 속에 아주 일부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인간관계를 갈 때 가장 스탠다드의 기준적인 것들 몇 가지만을 그냥 한 거예요. 저 성경이나 불경 모릅니다. 모르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길래 아, 그렇게 많이 닮아 있구나, 원리가 많이 들어 있구나 라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제가 성경과 불경을 많이 알아서 이걸 만든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종교 지도자나 종교인들 중에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이 잘못됐을 것 같아요? 응? 정해진 수순이요. 심리장애일 뿐이에요. 심리가 고장난 거예요. 왜? 심리가 고장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냥 요것이 이해하고 배려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이거 아니야, 이게 최고야, 그리고 이거를 해석하고 있는 내가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심리장애예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특히 이런 종교에 관련되는 종교인에 대한 이 부분은 심리장애로 들어가면,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교인 또는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 종교인을 신앙을 가진 거 아니에요. 성직자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관련되는 사람들은 이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해줍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지 자기가 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됩니까? 여기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이 신을 믿습니까? 이 경전을 믿냐고요? 아니에요. 요거를 말해주는 요 사람을 믿어요.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사입이에요. 그거는 심리장애예요. 사람은 신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 간다. 예를 들어서 절에 간다. 왜 갑니까? 왜? 이걸 믿어서요? 신을 믿어서? 아니에요. 목사님이 좋아서 스님이 좋아서 그리고 가잖아요. 위로받으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상이 사람이냐 대상이 신이냐 이 차이죠. 이게 만약에 대상이 이 사람이 대상이 됐다 그러면은 그 순간 그건 이미 이 사람도 문제지만 이 밑에 있는 사람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심리장애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말을 가끔 제가 씁니다. 여러분들 그거 제가 그렇다고 뭐 출판사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이유 중에 하나, 그거는 종교학자, 즉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기독교 학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라 그러던데 아무튼 그 학자예요. 그런데 완전 정반대에 관련되는 걸 하나 써놨어요. 31개의 테이프 이 편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스크루라는 말이 꼰다는 뜻이거든요. 비꼰다는 뜻이에요. 꽈어요. 그런데 왜 뭘 까놨냐면 바로 이런 걸 까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악마로 만들지 마라. 누굴 악마로 만들면 돼요? 요 사람 한 명만 악마 만들면 여기 다 악마 되니까. 그래서 지하에 계시는 아버지가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할 거라고 이런 말을 써놓은데요. 그거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 상태가 그대로 그렇게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사다가 한 명 한 명 오시는 분마다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종교인은 아니에요. 근데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으로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여기에 인간관계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이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심리가 잘못되어 있냐? 아니요. 심리장애 중에서도 뭡니까? 중증이에요. 자기 혼자만 무너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본인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한 명 한 명을 본인과 똑같이 무너뜨려요. 본인과 똑같이. 그래서 전체 집단 전체가 뭐가 됩니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향해서만 갑니까? 돈을 향해서 가고요. 겉으로는 좋은 얘기, 훌륭한 얘기만. 사이비들이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결국 가보니까 싹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걸 제일 안타깝게 느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음교육과 성경을 같이 들어도 되나요? 저는 상관없어요. 같이 들으면 듣고 안 들으면 좀 어때요? 이거는 본인이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그만인 거예요. 이거는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여기와 여기는 전혀 별개예요. 이 마음이론은 성경과 불경을 감히 따라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들을 때는 여기에 신의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 거고, 이거를 공부하고 들을 때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행복해지는 쪽으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누가 했느냐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 마음교육이 상처도 안 들어오는 단계는 몇 단계인가요? 마음교육이 상처로 안 들어오는 거 몇 단계인가요? 여러분들이 마음교육을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상처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 그냥 듣잖아요. 생각 안 하고 그냥 들으라 그랬잖아요. 누가 생각하면서 들어요? 생각하면서 들으면은 상처가 됩니다. 생각하면서 들으면 상처가 돼요. 그런데 생각 없이 들으면은 내 무의식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는 다 나한테 스트레스 상처가 하나도 안 생겨요. 보여요, 그냥요. 본질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상처가 나에게 안 생기는 단계가 아니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을 하고 듣고 있다는 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생각 없이 듣는 과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여기서 교육할 때도 자기 생각을 넣어서 교육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무너져요. 물론 교육 당사자도 다 무너져요. 왜? 이거랑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지 멋대로 해석해요. 뭐라고? 여기에 이 가장 중요한 이 기준 스탠다드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요거는 내가 볼 땐 요런 거네. 그래서
너희들 요런 거야 라고 하면 그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자기 말씀이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탠다드 기준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그 기준에다 내 생각을 넣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그 사람한테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교육과 망교육의 차이라고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이거 한참 물었는데 큰일 났네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네. 좀 짧은 거부터 하죠. 이건 치료식 얘기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질문 답변을 잠시 갖고 난 다음에 요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저 종교를 받고 싶었는데요. 네. 기독교를 가고 싶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렇게 갈게요. 종교의 선택은 본인 자유입니다. 기독교를 가든 아니면은 천주교를 가든 불교를 가든 저는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상처로 힘들어하는데 과연 종교를 갖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상처란 놈이 있다 보니까 상처는 뭔 작용을 합니까? 위로받으려고 그래. 자꾸 말을 하고 싶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 오면은 선생님은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과제 중에 또 하나가 상처 얘기 절대 꺼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놨더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가서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분들은 성직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자기가 죽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절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뭘 하고 그런데 그게 해답이 아닌데 그게 해답 아니거든요. 그럼 왜 가야 되느냐? 바로 믿으세요. 가서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간다. 그냥 신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그냥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다다닥 하면은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믿음을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이 말은 써도 좋다고 제가 허락은 받았습니다. 목사님께.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바로 뭐냐면 믿으러 가세요. 그러면 은혜를 입을 겁니다. 라고 제가 그렇다고 꼭 기독교를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종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믿으러 가려고 들지 말고 여기에 위로받으러 가려고 하지 말고 진짜 신을 믿으러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것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치료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 제가 가끔 보면은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이 과제 중에 예전에는 과제 중에 있었어요. 절을 좀 하세요. 운동 삼아서. 그랬더니 저 기독교인데 왜 절을 해요? 108배 말고요. 100번만 하세요. 누가 그래요? 아니 그래도 절이잖아요. 그러면 절하면서 기도하세요. 운동한다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사이비 새끼라 해가지고 욕 연락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 과제 못 드려요. 근데 그것만한 효과, 왜냐면 운동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은 집에서 간명하게 할 수 있는 운동.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지금부터 해야지. 어느 누군가는 또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거 확실히 사입이구나. 꼬투리 잡아요. 괜찮아요. 영상 공개되면 이제 거의 절반은 저 사입이다라고 나옵니다. 괜찮아요. 깔끔 욕 좀 먹죠 뭐. 저는 뭐만 하면 됩니까? 치료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면 됩니다. 저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뭘 가냐면 꼭 보면은 여기에다가 모든 걸 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궁극은 뭐냐? 결국은 우리는 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도 결국은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올바르고 행복하게 그 올바른 게 뭔지 행복이 뭔지 저도 몰라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최소한 못해도 내가 나한테 상처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타인에게 상처 스트레스 주지 않고 진짜 함께 행복하게 어우러져 살아나가는 게 스탠다드인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됩니까? 설령 내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그럼 뭐를 하면 돼? 고해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안 생기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줬어? 그럼 생각해보니까 원리를 알면 이 사람 상처받았겠구나. 가서 뭐라 합니까? 내가 진짜 미안하다. 그래서 죄 지었으면 벌 받고,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또 내 나름대로 살아가고, 저는 종교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스트레스, 상처를 주고받고, 즉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하는 인간이 그런 걸. 그래서 그거를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교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이게 스타트가 종교로 시작을 하면 이상하게 질문 답변이 내 종교 얘기가 나와야 아주 죽겠어요. 이제 조금 지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남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 사람은 도대체 신앙심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방금 물어보려 하다 말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거는 신앙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심리장애에 뭘 갖다가 집어넣으려야 돼요. 심리장애에는 사랑도 갖다가 넣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앙도 넣으면 안 되고요. 어디 신앙을 이거를 갖다 넣습니까? 거기다가. 감히 넣을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리장애인데다가 어떻게 사랑이라는 걸 갖다 넣습니까?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를.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누구한테 상처 주고 누구한테 고통 주고 하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면 골백 번도 더 하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쨌든 질문은 종교 얘기는 그만 하시고, 자 이제 또 질문 받습니다. 없으면 끝내고요. 예?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또? 네. 교육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듣잖아요. 네. 생각하지 말고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들었던 게 뭔가 전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냥 교재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쭉 들어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건 언제 할 수 있나요? 들고 싶을 때요. 네. 그때는 의식적으로 들으면서 보면서 의식적으로 듣더라도 한 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듣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쫙 들었어. 만약에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면은 다시 돌아왔을 때는 또 공부하려고 들면 안 돼요. 그래 어쩌다 공부하고 싶을 때 한 번 하는 건 뭐라 안 해요. 그러나 반복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냥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전해보니까 괜찮죠? 굉장히 좋아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100번만 하면 돼요. 108번 하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잘합니다. 아마 저것 때문에 되게 막 혼동스러운 적이 있었죠. 110번도 하고. 그럼요. 108번만 안 하면 돼요. 왜냐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냐면 108번 내 때문에 하는 건데 어쨌든 3000배 왜 하는지 모르죠.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뭐랄지 불교하고는 또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질문. 네. 남편을 괴롭히고 싶은 심리가 드는 거는 피해의식 때문에 그러죠. 남편을 괴롭히고 싶은 이유는 피해의식 때문에 그래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남편을 패지기고 싶은 거는 상처고요. 남편을 괴롭히고 싶은 게 딴짓거리고 싶고 그냥 괜히 그냥 딴지 걸고 싶고 막 이러는 거 그건 화가 나서 그래요. 화가 나 괜히 신경질 나고 화가 나니까 괴롭히고 싶은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그거는 스트레스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렇게 크게 문제 생기진 않아요. 돌아서세요. 그리고 역발상을 또 한번 해봐요. 웃는 표정으로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럼 더 열받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잘 쉽진 않죠. 아무튼. 근데 저도 그 선생님 강의를 듣고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남편이 그 웃는 게 비웃음이라고 비아냥거린다고. 중요한 건 뭐냐면 교육을 받는 사람이 웃는 표정으로 얘기하는 것과 교육을 안 받고 일반적으로 이 영상만 보고서 선생님 저렇게 했으니 해봐야지 사태 심각해집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교육 영상에는 치료법이 절대 없으니까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잠시 다운시키는 역할 그리고 즉각 치료하라고 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들이 제가 여기에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치료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질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치료 교육을 하고 있는 중간에서도 뭐를 얘기를 합니까? 선생님 제가 웃어주니까요. 이렇게 웃어준다 그러면 저한테 굉장히 혼나죠. 누가 웃어주래요?
그거 남편 신경 쓰고 있는 거거든요. 웃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웃는 거지. 그냥 웃는 거죠. 남편이 있던 말던. 그런데 자꾸 남편 거래요. 왜? 남편에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남편 목을 쥐고 있어요. 남편 할 때마다 한번 꽉 눌러요. 그러면 그 남편이 어떨 것 같아요? 아주 행복해하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뜻대로 꽉 누르면서 씩 웃어. 그럼 뭐로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게 천사로 보이겠네요. 그죠?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일단 목을 쥐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웃는 거든 뭐든 움직일 때마다 한 번씩 누르는 거예요. 악마죠. 그거는 더 무서워요. 화를 낼 때는 방어해도 해요. 씩 웃으면서 꽉꽉 눌러놓으면 숨 넘어가는데 열받죠. 그러나 지숙 넘어가는지 몰라요. 왜? 심리장애잖아요. 근데 뭔가 지금 이상해. 그래서 여러분들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처도 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다 대처법이 아니에요. 다 망가뜨리는 법이죠. 아무리 훌륭한 거라 해도 제가 얘기했죠. 심리장애. 자, 남편이 심리장애입니다. 아내가 여기다 좋은 거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남편은 뭘로 인식합니까? 나쁜 걸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믿겠어요? 그죠? 정상인들이 좋은 걸 넣어주면요, 그 사람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뭘 넣어주니까 나쁜 거를, 그래? 그 나쁜 걸 딱 넣어주니까 더 나쁜, 그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도 정상인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여기는 무조건 나쁜 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 본질을 알고 보면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넣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비록 심리장애이긴 하지만. 빨리 내가 정신 차려서 두드려 잡을 거면 잡고 버릴 거면 버리고 내가 회복이 돼야 감히 움직이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목 잡고 한번 눌러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선생님 제가요 어지간하면 참겠는데요 그년이요 이렇게 나와. 목 쥐고 있잖아요. 거기에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한 번씩 누르는 거야. 지금 매달려가지고 목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그것도 앞으로 매달렸으면 다행이야. 뒤로 매달려가지고 그러면 목도 여기 다 날아가요. 여러분들 지금 그 상태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손을 좀 놔요.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가만 이게 손탁 놔도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비록 심리장애이긴 하지만 그대로 제발 여러분들 절대 안 도망가요. 못 도망가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놔주고 내가 끊지 않는 이상은 안 도망가요. 남편 하루 이틀 같이 살아온 사람들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왜 안 한 줄 아세요? 바로 그걸 놓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아파할 줄 알고 그리고 또 회복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섣불리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심각해집니다. 좋은 걸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거기까지는 그나마 나아. 유튜브 영상에서 하나 받아다가 여러분 많이 해봤죠?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남편이 읽나 안 읽나 봐요. 안 읽으면 덜 받아요. 내가 보냈는데 안 읽은 거잖아. 그런데 읽었어. 읽었는데도 계속 그러면 이건 또 뭐지? 또 갔다가 또 보내. 그럴 때마다 뭐가지 비트는 거야. 여기 죽었다 깨어나도 못 와요. 치료를 원천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절대 어떤 것도 대처하려고 들지 마. 대처하는 순간 그냥 일단 기본 반절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반절은.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요. 뭐 그렇다고 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네? 반대로 상간녀를 막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이 똑같은 겁니다. 피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상관이 아니라 억울해요. 이제 이거는 억울한 거예요. 내가 네 때문에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같은 여자끼리. 이렇게 나가는 건 그거는 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맛있다라고 먹을 줄 아는 그런 여자들이고요. 그 여자들은 얘기 안 할래요. 너무 지저분해서. 그걸 맛있다고 하는 여자들인데 어떻게 같은 여자예요. 그래서 내비두세요. 어차피 그 자체가 천벌이니까. 네. 맛있는 걸 맛있다고 못 느끼는 것도 그것도 문제 심각한 거예요. 맛있는 것도 아니지 나쁜 것만 좋아해요. 좋은 거는 굉장히 싫어해요. 신난하죠? 여러분들 그거 안 되려고 이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지금.
자, 또 질문? 네. 그 미움의 감정하고 싫어짐의 감정의 차이가 있나요? 아, 그럼요. 미움이라는 건 뭡니까? 미움의 반대말은 뭘까요? 미움의 반대말. 사랑. 사랑의 반대가 미움인가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하나요? 아니잖아요. 왜? 관심 없잖아요. 여기 있을 때만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나 내가 여기서 배워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지. 솔직히 저한테 제가 뭐 하는지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고 여기서 누구를 상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관심 있어요?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미워. 왜 미워요?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밉지요. 자, 그러면 미워하는 것과 싫다와의 차이는 뭘까요? 싫어하는 거는 그 사람이 했던 특별한 어떤 행동, 말에 관련되는 그 하나하나의 사실에 대한 감정이지 그 전체가 아니에요. 근데 미운 거는 그 전체를 논해요. 그래서 미우면은 남편이 밉죠.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워한다는 말은 그 사람 전체를 싫어하기 시작하는 개념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싫어. 요건 좋지만 저건 싫어. 요런 거하고는 약간 틀리죠. 그래서 싫다와 밉다의 차이점은 약간의 그런 차이는 가지고 있어요. 같은 억울함이나 피해에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이 이 심리가 작용하는 건 맞지만 실제로 전체를 갖다 놨느냐 아니면 부분적이냐의 그런 차이라고 보면 돼요. 가능하면 싫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미워지면은요 사람 자체가 싫어져요. 사람 통째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모든 게 다 싫어요. 미움은 결국은 뭡니까? 미움은 하나의 감정이고 싫은 건 하나의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부정적인 건 똑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또 질문. 미워하지 마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그 죄는 싫어요. 여러분들이 왜 그것 때문에 화가 나냐면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순간부터는 그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게 다 싫어져요.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됩니다. 또 질문. 남편은 심리장애일 뿐이지 그 사람이 잘못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잘 살아오다가 이게 삐딱이 지금 안 돌아오고 있을 뿐인 거야. 지금 왜 중독이라는 건 한 번 왜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그런데 자기도 들어가 있는 걸 몰라요. 중독에 들어가 있는 거를. 그런 상태에서 못 나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게 잘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잘못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랑 생각보다 잘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할 때까지는 진짜 미워하지 말고 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싫은 건 분명히 싫어요. 왜? 그 여자랑 뭐 어떻게 가고 있고 뭔 행동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이거는 싫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전체가 다 부정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 만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다 보면 조금 있다 보면 아이들도 미워지기 시작해요. 왜? 내 아이라는 생각보다도 누구 아이? 남편의 아이라는 생각이 훨씬 지배적이거든요. 벗어나고 싶어져요. 아이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잘못하면. 그런 거 경험 있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는 싫어하되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면 안 돼요. 잘못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랑 생각보다 잘 살아왔다니까 오다가 이 난리가 나서 그렇죠. 그거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유일하게 아무리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유일하게 남편 욕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요. 지금 하는 행동은 잘못된 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살아온 게 잘못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회복하려고 이 발버둥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회복 안 되면 남편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잠시지만 일단은 놔두고 빨리 나부터 회복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가면 될까? 똑 쳐다보면 이제 또 내가 회복이 또 안 돼요. 항상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네? 반대로 남편이 저보고 밉다고 하는 게 그건 남편 생각이고요. 자, 여자가 밉다와 남편이 밉다는 또 틀립니다. 여자가 미운 거는 그 사람 자체가 미워요.
근데 남편이 밉다 그러면 방금 하고 있는 그게 미운 거예요. 남자가 싫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싫어요. 요거 정반대죠. 여자와 남자가 같을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저 사람이 미워. 그래서 모든 게 다 미워. 그런데 남편이 오늘날 갑자기 오더니만 난 너가 미워. 라고 한 게 뭐야? 지금 방금 하고 있는 그게 싫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좀 새겨 들으세요. 도대체 남자 여자에 관련된 심리, 아까 얘기했던 이 마음과 심리가 작용된 원리, 남자 거는 배웠다 어디다 쓸 거예요? 선생님 그럼 싫다고 하면요 남편이? 남편이? 네. 끝나는 건가요? 남편이 뭐가 싫대요? 그냥 네가 싫대요? 네. 여자는 감정을 기본으로 갑니다. 자, 보죠. 아, 이거 한없이 가네. 밉다. 싫다. 자, 밉다, 싫다를 할 때 감정을 기준으로 가게 되면은 이 미운 거는 감정으로 가지만, 상체 감정이에요. 이 싫다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팩트에 작용하지만 이건 전체에 작용을 해요. 자, 근데 남자는 뭘 기준으로 갑니까? 기분을 기준으로 가죠. 이것도 밉다, 이것도 싫다. 같아요. 남자는. 그런데 돌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았을 때. 남자들은 자기가 버틸 때까지 버팁니다. 그러다가 이게 뭔가 아니다. 이거는 뭐가 이렇다 그러면 뒤를 딱 돌았습니다. 그러면 집에도 안 오고 연락도 안 하고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인연은. 아이까지 싹 다. 아예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그게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고기 아니면 일단 가면 내비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목을 조아버리게 되면 어느 순간에 뒤로 돌았습니다. 돌았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행복해졌어도 쳐다보질 않아요. 돌았으면. 왜? 돌았으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변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에게서 돌아서길 원하세요? 또 알아요? 남편이 돌았을지. 어디에서? 상대에게서. 왜?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아직은 없으니까. 능력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만들다 도저히 내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없겠다. 그때 갖다 버려도 돼요. 그래도 돌아선 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돌아서서 탈이죠. 왜? 여러분들 감정이 바뀌어버리거든. 그거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또 질문? 네. 평소대로 이렇게 계속 옛날이나 지금 똑같이 이렇게 대해주니까 잘 대해주니까 문제죠. 잘 대해주지 마세요. 옛날이나 똑같이 응? 똑같은 상황. 근데 옛날에 그랬듯이 지금도 여전히 그냥 똑같이 이렇게 막 분노하지도 않고 이렇게 상처를 이야기 안 하고 하니까 기고만장하죠. 아니 기고만 하는 그 불안해해요. 아, 그래요?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응. 왜 주위에서 하지 않게 자기를 대하지? 그건 회원님 욕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불안해하고 그걸 본인이 느꼈다면 남편이랑 얘기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느냐라고 남편한테 한 번은 얘기해봐야지. 옛날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남편한테 회원님이 손을 뻗지라면 남자는 손을 못 뻗습니다. 그 남자는. 특이하죠. 남편이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어. 빡빡 비는 거. 그거 절대 믿지 마세요. 늘 얘기하죠. 그런데 계속 뭔가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게 될 때는 한 번은 손을 내밀어. 손 내미는 게 꼭 뭐 내가 그래 그동안 내가 다 용서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솔직히 내 마음은 이렇다. 나는 지금 이렇게 치료 중에 있는데 내가 솔직히 이렇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남편도 난 솔직히 이래. 아니면은 몰라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러던가 말던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 한마디가 손을 뻗어주는 거예요. 그 열어줘야 돼요. 돌파구를. 저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제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치료를 좀 받고 있고 네. 아무튼 이렇게 막 분노하지 않고 자상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자리가 불안해요. 당연하죠. 본인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뭘 하라고 했던가요? 뭘 하라고 했나요? 기회도 안 주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면 남편이 그러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이번 기회에 나도 치료할 겸 나 좀 도와줄 겸 겸사겸 즉 남편이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죠. 남편이 할 수 있는 거 날 치료하는데 좀 도와주던 그래? 그럼 내가 뭐 하면 되는데? 있잖아요. 딱딱딱.
그러면은 의외로 잘 가요 또. 물론 지치게 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불안해지지가 않아요. 왜? 내가 했거든요. 뭔지는 몰라도.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기회를 주는 것도 자기가 자기 발로는 못합니다. 내가 아내한테 꽃을 사주려고 딱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내한테.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준비를 해놨는데 전화 와가지고 야 오늘 같은 날은 꽃 사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요 꽃 사들고 가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굉장히 이런 아주 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은데 이거 해줘 이게 아니에요. 나를 좀 도와줘. 그럼 무엇을 그러면 이러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있대.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행복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개고생했고 그게 바로 뭐냐면 전환하는 시점이거든요. 그 전환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남자들이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많이 빕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빌어요. 정말 5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성에는 안 차요. 왜 안 차요? 그거는 남자 기분이거든요. 여러분 감정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계속 야가지고 밤마다 두드려 패고 그냥 거의 반 죽어요. 말해 죽으니까. 그렇게 반 죽어 나고 계속 옵니다. 그래도 열심히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한 5개월 6개월 지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내 인생 가겠구나. 이렇게 하면 또 뭐하니? 그 순간 탁 놓는 수가 있어요. 탁 놓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안 해요. 그거를 다시 재기시키려면 몇 년이 걸려요. 근데 그것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아내가 치료 안 되면 그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없어요. 왜? 자기 진짜 할 만큼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거든요. 자기 죽을 때까지 욕 먹어야 돼? 그러면 내가 없는 게 이 사람 도와주는 거다 생각하고 거기서 끊어버려요. 그냥 가차없이. 그게 또한 남자 기분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럴 때는 무한책임에 관련되어 있는 그 자기 가장 아킬레스건 자기 오른팔이고 왼팔이고 차라리 그게 나아요. 두고두고 죽느니 차라리 깔끔하게 하나가 사라지니까 훨씬 낫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남자 기도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어떤 패턴으로 어떤 반응으로 나올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제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요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안 하면 돼요. 힘들지만 안 하면 돼요. 힘든 것도 버티고 치료해 갈 수 있는 환경도 다 만들어 드리잖아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오늘 영상 발표에서도 하려고 했던 게 영상 의존이에요. 영상 의존. 포럼 영상에 의존되는 게 지금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2년에서 3년 지금 포럼 영상을 공개한 게 거의 지금 3년이 돼갑니다. 처음 공개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아파가지고 집을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남편 집 나갔다고 이제서야 연락이 왔어요. 3년 만에. 근데 그동안 남편 어땠는데 진짜 잘했대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갔다고 이제 아파 죽겠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거 다시 회복하는 데는 그때 왔더라면 1년에서 3년이면 행복해질 수 있는 부부가 이제는 과연 얼마나 갈지 저도 장담 못해요. 그게 영상의 폐해예요. 그때 잠깐 위로받고 그리고 또 괜찮아졌다가 우욱하고 올라오면 한번 뒤집어 엎었다가 그리고 감사 영상 봐야지 또 이렇게 힘드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목 졸려가지고 숨 넘어가 버렸어요. 그냥 숨 넘어가고 나면 안 살아나요. 그 사람들. 네, 이혼해야죠. 남편을 심리 포럼 같은 데 데려오려면 제가 몇 단계 정도 돼야 데려올 수 있어요? 지금도 데려올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안 오죠. 항상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치료하세요. 그러면 맞아. 나 아프니까 치료해야 되겠네. 그런데 뭘 합니까? 사실은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아픈 걸 느끼고 있으니까 분명히 알아요. 나 치료해야 된다는 걸. 그러나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 때문에 하고는 싶지만 요게 안 돼 있어. 왜? 아직 숨 넘어가진 않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걸 생각은 해요. 치료에 대한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에게 너 문제 있으니까 치료해 라고 하는 순간 그게 제일 싫어요. 세상에. 제일 싫어요. 치료라는 말을 중독자들에게는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도 그렇고 중독자들에게 치료 얘기 나오면 무조건 치료 못해요. 무조건. 이게 예전에 심리포럼에서도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뭐 도박 중독, 기타 등등. 그거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어요. 치료예요. 그런데 우리 간판이 다 걸려있죠. 뭐라고 걸려있습니까?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 거기는요, 치료 하나도 못해요. 거기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치료 안 돼요. 이유열을 막론하고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면 중독자는 여자든 남자든 중독자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방법은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정말로 자기가 목숨 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럴 만한 사람이 뭐를 해야 되느냐. 내가 가는데 나를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뽀대나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지 때문에 문제 생긴 건데 이 사람이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요 정도 투자하면 얘 괜찮아지니까 나는 원래부터 괜찮았거든. 왜 중독자들은 자기가 멀쩡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치료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뭐 좀 도와줄게. 그러고는 갑니다. 여러분들 남편들 중에 간혹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 상담 받으러 갈 거야.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러니까 그래 뭐 가서 뭐 몇 번 이렇게 다니면 아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가자.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내가 상담 몇 번 받고도 계속 따발총처럼 이렇게 나가니까 에이 안 가. 가도 뭐 별로 소용없네. 그 다음에 가자 그러면요. 다시는 안 가요. 상담에 상자만 나와도 안 갑니다. 그걸 상담의 역효과라고 합니다. 그 남편은 처음에 왜 갑니까? 아내 도와주려고 가는 겁니다. 진짜 아내 자기 치료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남편한테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열정이에요. 비록 왜곡되긴 하더라도 그래도 아내가 아픈 건 싫거든요. 아픈 거는 싫은데 뭐가 더 싫으냐면 다다다다 하는 게 싫어요. 그것만 안 하면 살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여러분들이 웃는 표정으로 이야기하면서 과제 좀 이렇게 가고 나면 남편들이 어떻습니까? 집에 와서 되게 편안하게 생각해요. 그전엔 눈치도 보던 사람이 이제 눈치도 안 봐요. 옛날로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집에서는. 그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치료되고 이러고 난 다음에 조용히 얘기하면 됩니다. 뭐라고? 나 좀 도와줘. 뭐 너 지금 괜찮잖아. 자기 괜찮으니까. 사실은 내가 이만저만 이렇게 해서 그동안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요거 조금만 도와주면 어떨까? 그러면 남편이 그건 뭐 내가 어쩌고 옛날처럼 까엎어? 그러면요 그 다음날 바로 꽂혀. 아니 그동안 배웠다 뭐 했어요. 남자들 그래요. 그러면요 열의 아홉은 옵니다. 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이미 내가 옛날로 돌아가 버렸으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엉뚱한 행동들을 하지 말고 순리대로 가게 되면 그 남편도 여러분들 치료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웃고 있고 늘 편안하고 기회도 안 주고 있고 이러면은 뭐랍니까? 다 됐구나. 끝!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영영 치료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됐을 때 내가 일정 어느 정도 이렇게 때가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남편에게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걸 그리고 보니까 아니야. 지금 아닌 건 확실해요. 잘 웃지. 그 다음에 진짜 많이 변했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딱히 가자. 이거 싫은 거예요. 그거는 괜히. 그럼 옛날처럼 이거 내가 지금 그거 안 하려고 이 발버둥 치고 있는데 조금만 이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해요. 그렇게 가려면 최소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치료법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남편 도움 없이도 가능하도록. 근데 그거는 왜 하는 겁니까? 남편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진짜 내 치료를 하는데 도와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남편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왜? 열정적으로 나를 대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 열정이 나에게는 관심이니까. 그래서 그 열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나 좀 도와달라는데. 근데 여러분 나 치료 다 됐거든 이제는 네 차례야. 그럼 죽는 날까지 안 옵니다. 그리고 나 어디서 치료했는데 이제 너 거기 가서 치료하자. 그러면 여기 빼놓고 다른 데 다 갑니다. 가보세요. 상담의 효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상담은. 그래서 제가 이런 요로에서 상처로 인해서 상담 가는 거를 극히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역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치료 자체를 원천 차단시켜버리거든요. 잘못하면.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돼요. 기회를 주세요, 남편한테. 그러면 남편하고 만약 나중에 그렇게 보면 선생님한테 메일을 갖다가
괜찮잖아요. 일단 저한테 메일을 먼저 보내주시는 게 우선이겠죠. 무턱대고 오면 어차피 제가 상담 안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요렇게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고 제가 안내를 해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강요, 권유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요게 좋고 요게 좋고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그럼 저보고 있자라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거 저는 아마 여기서 오신 분들은 저는 못한다. 그럼 저 못한다 그럽니다. 저는 그건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여기 오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치료되면 남편이 치료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저는 얘기를 합니다. 배님 치료되면 남편이 치료될 가능성은 생깁니다. 그런데 장담은 못합니다. 그럼 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치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는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여기 오신 분은 치료는 해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해요. 그러나 여기 안 온 남편은 치료하는 거는 저는 장담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온 사람을 전 중요시 여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만약에 진짜 남편을 치료하고 싶으면 빨리 나부터 먼저 회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남편한테 기회를 줘야 돼요. 치료하라 그러지 말고. 그 기회가 바로 나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거 알면은 절대 치료하려고 들질 않아요. 왜? 나는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와이프가 필요하대. 그래 가줄게. 좀 어때요? 뭐 가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좀 있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남자들은 열정이 뭡니까? 재미에 몰입되는 거잖아요. 이걸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이번에 테라피트 하면서 특이점은 아마 여기 우리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우리 여기 전문가분들 중에 이번에 테라피트 하면서 그 인솔하신 분, 교육하신 분, 별의별 분 다 있는데 첫날, 둘째 날들 남편들이 아무 생각 없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그래도 와이프가 필요하다니까 와 있긴 와 있는데 필요하다니까 와 있긴 왔는데 집에 죽겠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몇 시간 하루에 그것도 4시간이에요. 자그마치 5일치에 끝내야 되니까 앉아있는데 죽겠는 거야. 빨리 안 끝나나. 근데 끝났어. 이제 2시간 딱 끝났어요. 그런데 밥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저 태고 나갑니다. 그리고 밥 먹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가지. 그래도 여행도 다닙니다. 와이프랑 둘이 손잡고 막 신났어요. 왜? 와이프를 위해서 온 거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좋을만한 완전히 좋으면 안 돼요. 문제 심각해지니까. 좋을만하니까 또 교육하죠. 그래서 첫날, 둘째 날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얼굴 표정들도 안 좋아요. 근데 셋째 날 정도 되죠. 거기 갔던 사람들도 친해지고 거기 교육하는 사람도 이제 한두 번 얼굴 봤으니까 그 다음에 같이 갔던 사람도 좀 이제 약간씩 이제 얼굴 보고 같이 느끼고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3일째 되는 날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밌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부부가 같이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은 남자들은 통상 사장되기 전에 그 전체 내용을 딱 파악을 합니다. 이해가 다 돼버려요. 여자들은 끝까지 가도 이해가 안 돼요. 끝까지 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감정 때문에 그래요. 여자는 1에서부터 100까지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데 남자는 지가 이거 뭐지? 하는 순간 호기심을 딱 갖는 순간 뭐가 됩니까?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0, 1이에요. 물론 1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스트레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1조차를 아예 받아들이려고 들질 않아요. 그것이 차이점이라는 거. 그래서 남편들이 의외로 재밌어요. 남편들이 저한테 아내들은 나중에 보내와요. 왜냐면 녹음 파일을 전체를 다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남편들이 제일 먼저 연락이 옵니다. 녹음 파일 보내달라고. 재밌어요. 보면은. 참 특이해요. 그래서 그거를 봐도 남편들에게 기회가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쉬워요. 만들어지면. 근데 여자들이 내 힘든데 지식기가 이렇게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있어요. 좀 치료됐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경질이나 그러니까 이놈 치료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봐야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래봐야 여러분들 손해라고. 아주 그때가 왔을 때는 기체 없이 선생님 내가 지금 상태가 이 정도 상태 되는데 남편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아직은 안 됩니다. 아마 그런 메일 받은 적 있을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는 때가 되니까 요렇게 어떤 과제를 실행하면서 어떻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백발백중이에요. 그런데 그런 메일 안 보내보잖아요 저한테. 왜?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 뻔할 테니까. 과제 열심히 하세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 저한테 이메일을 활용해 쓰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본 것과 안 본 것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또 질문? 중독이 되면 치료하러 가져가면 절대 안 와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온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 치료하러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내 치료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초보자들이 있어요. 외도 초보자들. 세상이 너무 놀란 거야. 와이프가 저러다 죽을 것 같아. 놀래가지고 빨리 와이프 데리고 가야 돼. 자기가 죽든 말든 그건 관심이 없어요. 일단 와이프부터 살려. 그건 초보자들이 하는 거예요.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거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내가 이 상태로 가다가 진짜 내가 끝장 날 것 같아. 그게 보여요. 남자는 느껴요. 버티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오리발 내밀고 집 나가고 별의별 걸 다 해요. 그래도 아내는 꿋꿋하게 힘이 있으니까 잘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러다 잘못하다가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유열을 막론하고 와요. 자기가 죽더라도 옵니다. 그런 차이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가지가 절대 않는다는 거. 사례들이 그래서 다 틀린 거예요. 그 0과 1이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5분 쉬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이어서 하고 제가 땀이 좀 많이 났어요. 이제 하시고요. 자, 내 남편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왔어요. 내 남편은 절대 아니야.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내 남편은 외도 안 할, 아니지, 생각도 안 했어요. 아예 그냥 외도라는 머리에 외도라는 옆집에서 외도 때문에 힘들어한다 뭐한다, 그건 내 얘기 아니에요. 내 남편은 절대 아닐 거니까. 그래서 외도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외도가 딱 여기도 보세요. 내 남편은 아니라니까. 그런데 어떡하나? 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 근데 내 남편만 노출이 안 돼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요. 이미 나가서 일하고 있으면 이미 환경에 노출된 거예요. 여자도 나가서 일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미 외도에 노출이 된 거예요. 나가는 순간 외도에 노출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외도는 절대 아닐 거야 라고 확신을 갖고 살고, 제가 아무리 예방합시다라고 백날 떠들어도 답 안 나옵니다. 왜? 내 남편은 아니니까. 그래서 예방법은 제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예방법도 있는데, 외도 예방법도 있습니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왜? 안 오니까. 자, 두 번째 이제 요게 벌어졌어. 딱 벌어지고 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남편은 절대 모르면, 내 남편은 이제는 뭐가 문제 생기냐? 버렸어, 나를. 내 이제 사랑에 끝난 거야.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내 남편은 절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왜? 여기서도 확신을 갖고 있더니만 여기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방,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내가 뭔가를 예방을 하던 전조 증상이 있거나 할 때 뭐를 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잡아주던 뭐를 하던 했을 텐데, 그냥 모르고 그냥 아닐 거야 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가 깨졌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깨졌어. 두 번째는 이제 딱 넘어옵니다. 그랬더니 사랑이 절대 나를 사랑 안 하니까 저런 행동을 했을 거야 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사랑 아니다, 심리장애일 뿐이다, 외도에는 사랑 없다 얘기해도 아니에요. 내 남편은 절대 아니라. 다른 남자들은 그럴지 몰라도 내 남자는 아니라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미 흔히 다 겪어오고 있어요. 외도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사랑이 부정당했다는 것 때문에 절대 내 남편은 다른 남자하고 달라가지고 절대 아니래요. 그래서 나를 절대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 아니래, 내 남편은. 여러분들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내 남편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역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믿고 싶지 않죠.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런 행동을 했지. 이걸 했지. 그런데 여러분은 절대란 말을 하면 안 돼요. 사랑 따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인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사랑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직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대 외도는 안 할 거야. 아니요, 해요.
똑같은 맥락이라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 세 번째, 저를 찾아옵니다. 치료가 과연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요거 치료는 뭐냐면, 내 남편은 이러기 때문에 절대 아니야. 나 치료하는 거 절대 안 도와줄 사람이라니까? 아니지. 나 치료하는데 방해를 할 뿐이지, 나 치료라는 개념 자체, 그거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치료가 어떠고 저떠고 백날 떠들어봐야 내 남편한테는 의미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를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서 치료가 이제 좀 됐어. 그나마 좀 편안해지기도 하고, 좀 나아지기도 했어. 이때 엄청난 고통을 느끼다가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남편한테 한번 기회를 주고, 남편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라 합니까? 다른 남편들은 다 치료를 하려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뭘 하려고 할 것 같지만, 내 남편은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요. 해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뭐를 하고 있느냐? 내 남편은 내가 지금 조금 변화되고 좀 치료됐어요. 편안함과 과제와 화가 나거나 뭐라 하더라도 이내 나를 회복시키고 웃는 표정에 과제 열심히 하고 있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치료는 됐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찾아올 때 안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왔다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제 조금 변화되고 이제 좀 나아지고 과제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남편한테 한번 치료 기회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래서 만들었잖아요. 치료 기회 한번 주려고. 딱 일주일만 휴가 내면 되거든요. 2주 오라 이러면 안 와요. 10주 오라는 더더욱 안 오고. 그래서 만들어 놓고 이제 남편에 관련되는 치료를 한번 의논해 봅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한테? 다른 사람 몰라도요, 내 남편은 절대 치료,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약 90% 이상이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옵니다. 왜? 내 남편은 절대 안 그럴 거니까. 자, 그럼 맥락을 한번 볼까요? 내 남편은 절대 외도 안 할 거야. 안 하던가요? 안 하더냐고. 하잖아요. 옆집도 하잖아요. 그럼 내 남편은 절대 안 해요. 내 남편도 잘해요. 나를 절대 사랑 안 할 거야. 안 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사랑 많이 해요. 남자들의 사랑은 어디에 처박혀 있어요? 머리로 못 느껴요. 어디에? 자기도 모르는 곳에 처박혀 있어요. 남편 여러분들 다 사랑해요. 아이들도 그렇고 다 사랑합니다. 근데 이것도 부정해요. 내 남편은 절대 아닐 거니까. 그런데 이게 또 절대 아니니까, 내가 좀 그래도 힘들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를 좀 치료해놓고 보니까 내 남편한테 어떤 얘기를 해도 절대 치료 안 할 거야 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미안한데 남편들 치료 진짜 잘해요. 여러분들처럼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를 치료하라는 건 안 해요. 여러분들 말이 맞아요. 그런데 나를 치료한다면 이 사랑이라는 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간신이라도 어떻게든 와요. 오면 치료돼요. 그런데 안 믿어요. 왜? 안 올 거라고 확신해요. 절대 안 올 겁니다. 안 올 겁니다. 절대 내 남편은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들 확신하죠? 자, 그런데 웃기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밑자의 본전이니까 선생님이 하긴 하라 해서 내가 하긴 하지만 해서 언급을 합니다. 치료하라고 언급한 게 아니라 한마디 뚝 던지니까 그래? 그럼 하지 뭐.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죠? 내 남편은 절대 아닌데 얘가 이상한 얘기를 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렇게 해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알아볼게 뭐 할게 해서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다 세팅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곳에 또 뭘 잊어먹었어요. 과제 잊어먹고 따다다닥 네 치료해야지 이해하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 오기도 전에 이미 딱 던져버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요? 안 가. 그러니까 거 봐요. 내 남편은 절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겠어요 아주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제발 부탁이니까 남편들 절대 아니라가 아니라 절대 그래요. 한번 바꿔봐요. 외도를 내 남편도 절대적으로 합니다. 애쓰지 말아요. 부정하지 말아요. 현실을. 내 남편은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내 남편은 내가 기회를 주면 절대적으로 치료합니다. 왜 이렇게 한번 생각 안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어디에 가 있냐면 내 남편은 절대 아닐 거야. 우리 좀 부정중하지 말자고요. 긍정적으로 좀 살자고. 뭐든지 내 남편은 절대 그렇다는 걸 먼저 시작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내 옆집에 내 친구가 하나 있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 그 친구는 어떤 상황일까요? 니넨 그랬지. 내 남편은 절대 아니야. 그러다 뒷박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듯이 와서 너 말이 맞았어. 그 다음에 치료하던가? 안 한다니까요. 왜?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네. 그리고 나는 치료 안 될 거야. 이게 어떻게 치료돼?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잊어먹어? 이미 벌어진 거는 수습할 수 없잖아요. 이미 외도가 발생한 걸 그걸 어떻게 수습해? 근데 외도가 발생됐는데 그거를 치료한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어요? 첫 번째, 외도는 남자에게 뭘로 들어갑니까? 열정이 왜곡된 거예요. 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남편들 열정 다 가지고 있어요. 열정 없는 남자들이었으면 여러분들 선택도 안 했어요. 열정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결혼해서 아이 낳을 정도 수준 되면은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야, 열정 다 가지고 있는데 요놈이 삐딱하고 왜곡된 거예요. 그러면 열정 가진 사람들은 왜곡될 확률은 완전히 절대적이라고 봐야죠. 다만 예방을 못했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살다 보니까 남편이 어디에 무의식에 만들어져 있어요. 다만 못 느낄 뿐이지. 이거 있어요. 있는데 없대. 빡빡 우겨요. 여러분들은. 있다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야. 한번요. 남편 치료 할만해요. 왜? 이 무의식의 사랑을 자기도 모르게 뭘 해야 돼요? 네가 나 필요해? 그러면 내가 열정 좀 그래 뭐 재밌잖아. 그리고 딱 요 기간만 내가 투자하면 그 다음부터 나 스트레스 안 준대. 나 안 괴로울 자신 있어. 희망이 있잖아요. 뭐가 만들어집니까? 미래 행복이잖아요. 내가 요것만 딱 해서 이 사람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겠지.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게 가지고 있거든요. 절대 그래요. 절대 남자라면 이렇게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원천 차단시키잖아요. 이걸 다. 원천 차단. 그러니까 다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랑 안 한다고 빡빡 우기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상처는 점점 커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간신히 치료해놓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치료하면서 남편 우리 이제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남편은 절대 안 그렇. 여러분들 여기 처음 올 때 아니면 지금도 계속 뭐 얘기합니까? 남편 치료 얘기 안 하나요? 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 치료도 중요하지만 남편 치료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왜 기회는 안 줘요? 그렇게 해서 절대 이럴 사람 아니야. 남자들 다 이래요. 남자들은 자기 열정을 갖고 이 열정을 가진 것에 대한 미래 행복을 추구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기본은 뭘 가지고 있어요? 이 무의식에 이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와이프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와이프가 힘들어하지 않는 일이라면 자기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따다닥거리고 있어요. 계속 상처 이야기 계속하고 있으면 여기를 애초에 생각도 안 해요. 여기를. 그런데 보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요즘은 화도 안 내고 요즘 뭐라고 잔소리도 안 하고 편안히 집에 가면 되게 편안해지고 TV 좀 보고 요즘 아주 만고강산이야. 신나 죽겠어. 아주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되니까. 그럴 때 나 좀 도와줘. 그러면은 굉장히 열정적이면서 미래 행복을 추구합니다. 누구에게? 아내 치료하는 쪽에다.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잘 알아. 내 남편은. 내 남편 내가 잘 알잖아요. 그죠? 하루 이틀 살았냐고. 절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엄청난 착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부정화되어 있어요. 지금요.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냥 딱지가 않도록 해도 여러분들 귀 닫고 눈 닫고 그리고 무조건 자기 생각이 맞대. 여러분들 생각 틀렸거든요. 그거는. 이 관련되는 내용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믿자야 문제는데 뭐 어차피 이래도 안 할 거고 저래도 안 할 건데 그래? 혹시 내 남편도 이런 게 있나? 한번 던져보지 뭐. 한번 해보지 뭐. 내 남편한테 이게 있다고?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러게 있네. 내 남편이 애도 안 할 줄 알았는데 물론 이미 벌어졌고 그거는 정해진 수순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들 생각대로 절대 아니라는 걸로 강조를 하고 그리고 어떤 얘기도 안 들어요. 그거와 연결되는 거는.
그리고 자기에게만 맞다고 들어달라고 계속 물고 그러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냐면 내 남편은 절대 이렇게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남편도 못 지킬 뿐더러 나도 못 지키고 내 아이들도 못 지킵니다.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만이라도 이렇구나. 그리고 내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의외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한 90%는 요까지 와놓고 여기서 절대 아닐 거라고 빡빡 우기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들 남편 절대적으로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바깥에서 외국이 돼 탈이지 이 열정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어서 환장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한번 줘봤기 때문에 이거 주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징징징거리면 징징거리는 게 싫어요. 열정 주는 것보다도 그걸 벗어나는 게 우선이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한 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 아주 딴세포들이에요. 이거 외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되나요? 맞아, 이것도 해요. 계속 하고 있더라도 이것과 이거는 별개예요. 외도하는 것과 사랑은 별개고요. 그 다음에 사랑 안 해도 외도하고 외도해도 사랑하고 사랑 안 해도 외도하고 원래 그래요. 다 별개예요. 별개. 이것과 내가 아내 치료해 주는 건 또 별개예요. 외도하는 것과 이놈도 별개고요. 아내가 치료돼서 행복해지는 것과 내가 외도하는 건 별개라니까. 이해 안 되죠?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얼떨결에 왔다가 열정이 생기고 미래 행복이 떡 생기고 나니까 이건 또 뭐지? 오 이거 아니었네? 이거 심각한 거구나. 스스로가 늦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네 사랑이라는 게 뭔 줄 아느냐, 외도한 건 나쁜 거다, 뭐 이거는 심리장애래. 그래서 영상 바리바리 보내주고 이거 신경 꺼요. 안 된다니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남자는 아내에 대한 이 열정, 미래행복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지금 있는 이 모습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이거보다 훨씬 나아질 거야라는 게 그게 미래행복이에요. 남자들의 미래행복은 현실 가능한 미래를 추구하는 게 미래행복이에요. 현실 불가능한 걸 추구하는 것은 과대망상이고요. 남자들은 과대망상 쉽게 잘 안 합니다. 현재 행복을 추구하죠. 그래서 늘 합니다. 10원을 투자해서 50원을 벌고 50원을 투자해서 100원을 벌고 100원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고 결국은 1억을 벌 수 있네. 그러면 10원 투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깨졌잖아요. 50원 100원 이렇게 가다가 이거 제대로 되겠구나. 확 했다가 폭삭 하니까 그냥 와장창. 그게 대부분이 뭘로 많이 갑니까? 주식 투자하는 데로 많이 가요. 왜 주식 투자했다가 깨지게 나면은 이 사람한테 희망 없구나. 확 끝? 이게 아니에요. 이게 미래행복 추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요만큼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남자는 거기다 목숨 걸어요. 근데 아예 없는 곳에서 해라?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상처투성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곳에서 희망이 없어요. 아예 미래 희망이. 아예 그거 다 차단시켜버려요. 열정 안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자니까 모르지만 남자들은 금방 아는데 이 얘기. 참고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질문 받습니다. 네. 그 12월 달에 제가 남편 보고 테라피 투어를 가자고 했거든요. 근데 남편은 안 가죠. 12월은 바쁘니까 내년에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네. 남편 뜻을 따라주는 거예요. 아니요. 빨리 12월에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대로 얘기죠. 6월 달로 얘기했으면 7월 달 얘기했을 텐데. 아니 아들이 수능을 치기 때문에 수능 치고 아이고 수능하고 일주일 휴가 내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웃으면서 내가 그러면 12월 달까지 또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옛날에 혹시 뒤집어진 경험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좀 가끔 한번 뒤집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일부러라도. 그래서 한판 가서 얘기하면 안 되겠다. 12월 달이 아니라 야 빨리 땡기자. 남편의 요새라. 그리고 이내 돌아가야 돼요. 이내. 그래서 내가 치료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한 번 하면 좋게요. 그거를 반복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즉 남편이 스스로가 이거 뭐지? 안 되겠다 이거는. 그래도 안 간다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럼 희망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연해야 돼. 계획적이면은 남자들은 다 알아요. 근데 하루는 술 먹고
이가 어쩌고 저쩌고 막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남편이 이게 미친 나가지고 둘이 막 대판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더라도 치료 교육을 받으면 또 힘이 생기잖아요. 어차피 이판사판.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제가 참으라고 많이 했지만, 근데 이거는 계획적이잖아요. 그럼 이제 또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쳤지. 또 그녀이랑 놀라 그러잖아. 12월 달까지. 그래서 나는 못 견딜 것 같아. 그래서 죽을 것 같이 막 이래버리면 땡기기 시작을 합니다. 또 그렇다고 또 진짜 그러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지, 왜 네가 나를 치료하고 도와줘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근데 내가 그러면 1월 달에 가는 건 좋은데 내가 그렇게 뒤집지 않아도 돼요. 솔직히 나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나 요 기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치료해서 여기까지는 냈는데 한 70%는 됐는데 나머지 30%는 네 도움 없이는 내가 불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좀만 도와줘. 내가 죽어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아이들도 눈에 안 보이고 사실 그랬잖아요.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그랬었는데 지금 이 정도 와보니까 내가 참 이랬더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좀 도와줘. 근데 이게 악화되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담담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도와줍니다. 그런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런 안내문을 제가 보내드려요. 이해되시죠? 또 질문? 남편이 주식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신경을 좀 다른 데 쓰라고 그러면 주식만 해요. 투자를 해줬어요. 네. 그랬더니요. 아니요, 근데 두 개를 다 해요 지금. 네. 근데 문제는 처음에 좀 이익이 났어요. 네, 안 나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지금 점점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요. 돈이 좀 생겼는데 자기 거기다 투자를 더 해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회원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돈을 그러니까 뺏어먹었어요. 돈 대주고 욕먹고. 그래서 무엇을 가냐면 근본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만약에 그래 내가 요 정도는 내가 해줄 테니까 네 그럼 뭐 할래? 그러면 그걸 위해서 뭐든 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치료하는데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 치료하는데 나 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할 때 뭘 얘기하냐면 남편이 제가 치료하는 걸 알고 있는 게 좋은가요? 모르는 게 좋은가요를 물어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남편이 물어보면은 요즘 좀 이상해 요즘. 변하는 게 확실하니까요. 그러면 뭐라고 한마디 잔소리 합니다. 그러면 사실 나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나 지금 치료 중이야. 그러면 얘기하면 돼요. 근데 안 물어봐? 그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한 방에 보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가서 치료하는 걸 알아. 그러면 만약에 뭘로 들여도 상관없어요. 내가 있는 그대로 예전에 내가 어땠는지, 예전에 내가 처음 이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살이 쪽쪽 빠지고 뭐 10kg는 기본으로 빠지니까 그죠? 살이 쪽쪽 빠지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내가 진짜 맨날 아이들 거의 방치 상태에 있었고 사실 옛날엔 그랬다. 근데 내가 당신 몰래 또는 얘기했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쭉 하면서 내 나름대로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스트레스 안 주려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왔다 지금. 네가 봐도 알지 않냐.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그냥 아무 일 없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사실은 가끔씩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진짜 막 너무너무 힘들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 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고 얘기해. 일반 사람은 그래요. 근데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와이프한테 승인 통제를 뭔가를 좀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내가 그거 해주는 건 어렵지가 않다. 그런데 나를 좀 회복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이렇게 갈 때 내가 이게 다 올라올까봐 걱정이다 하면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하면 남자는 거의 accept 그리고 갑니다. 남자들은 지 미래 행복이라 그러면 뭐든 다 해요. 뭐든. 도박하는 사람들은 도박자금 대신 들고 가자 그러면 진짜 잘해요. 아들들 보세요. 아들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백날 해도 필요 없어요. 그거 말 안 들어요. 근데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자전거 한 대 사줘. 그거 글쎄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은 생각해보자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지금도 자전거 그렇게 갖고 싶으면 3일 지나가 보면 알아요. 그래도 지금 그렇게 예를 들어 주식 똑같아요. 투자 3일 지나 생각해보자. 일단은 그건 거절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거지. 그리고 3일 정도 있다. 오래 가면 안 돼요. 한 3일 있다. 아직도 주식을 필요하냐. 아니면 아들한테 아직도 자전거가 나 진짜 필요하냐. 엄마는 생각해본 거잖아요. 예. 당연히 필요하지.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엄마는 아들한테 할 때도
엄마는 진짜 요거랑 한번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거 해줄 용의는 있는데 그럼 그거 합니다. 아이들은. 그런데 매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한 번은 그런 걸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정적인 거에서는. 그때 뭐를 하냐면 아이들의 삶을, 내 아들의 삶을 뒤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성. 그 아이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아이는 뭐를 필요로 한 거예요?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러 갔다가 애가 이상해져서 오는 거예요. 남편도 똑같아요. 한 번은 사용할 수 있겠네요. 한 번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설프게 썼다는 큰일이에요. 내가 너 치료하는 대신에 이거 해줄게. 그러면 안 받아. 그리고 다시는 뭐 이렇게 이거 안 합니다. 가서 어디 갑니까? 친구들한테 돈 빌려버려요. 그냥 그만큼. 왜? 때 되면 아내가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이렇게 가버리는 거 잘못하면 바깥으로 엇나가죠. 대출받아버리고. 한 번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번 쓰면 안 돼요. 이거는. 한 번. 그래서 딱 한 방에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결정적인 거를 주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얘기해요. 요번에 테라피 투어에 관련된 영상도 올라가 있어요. 영상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거. 전체 영상은 보지 못하지만 부분적인 거를 제가 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제가 씁니다. 남편들이 여기를 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을 지칭하지 않아요. 왜?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지 남편이 아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지 몰라도 최고의 곳에 오신 거를 저는 늘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와서 남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오던 테라피토에 가 있던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편에게는 평생 죽는 날에 언젠가 한 번은 쓸 그 치료제를 지금 손아귀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시다가 정말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요걸 꼭 쓰세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꼭 해라 마라 이게 아니에요. 이걸 드렸으니까 언젠가는 필요하실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아내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실 겁니다. 그런 정도의 얘기 수준으로 끝내요. 근데 그걸 하고 앉아있어요. 하고. 그게 남자예요. 왜? 자기한테 딴지 안 걸거든요. 그리고 가끔 얘기합니다. 나 옛날엔 진짜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네가 이렇게 갔다 오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거 보니까 난 너무 기뻐. 그러면요 더 잘해요. 그런데 갔다 왔는데 이 새끼야 왜 과제 안 하냐 이래버리면요 그날 과제 안 하려가요. 그냥 뭐 없어 내 미쳤냐 그러고 이렇게 안 해요. 엄청 늦어져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가야 돼요. 스스로가. 이해되시죠? 한 번은 딜을 해볼 만해요. 남편을 위해서.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 뭐 너무 큰 액수 이러면은 요 정도 손으로 줄이고 내가 이렇게 할 의향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하는 거 한 번은 그걸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제가 지금 외부로 의심을 하고 있지만 자기는 본인은 아니라고 계속 빠져. 아 그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픈 걸 어떻게 아닌 거 믿고 싶어 나도. 그래서 내가 치료가 필요한 거야.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본인은 그래 아니라고 치자. 아니라고 치는 게 아니라 아니어도 내가 아픈데 어떻게 하냐고. 내가 아픈데 나도 믿고 싶어. 아닌 거를 믿고 싶어.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게끔 지금 내가 나를 치료해야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돼. 그럼 나 좀 도와줘. 그럼 뭘 할 것 같아요? 의심 거기에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이라면 외도를 안 들킬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해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백도 사다 주고요. 여러분들한테 뭐든 다 해주잖아요. 외도 걸릴까봐. 왜? 여러분들이 의심한다는 소리가 딱 나오면 틀려져요 벌써. 숨죠. 안 들키려고. 근데 이제 숨지도 못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뭔가로 땜빵을 하려고 듭니다. 걸렸어. 그럼 걸리면 뭐랍니까? 땜빵 해야죠. 뭐라? 평상시에 안 하던 청소하는 것부터 쓰레기 버리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를 합니까? 아내가 평상시에 주구장창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왜 이거는 똑바로 안 하냐, 뭐. 그거 잘합니다. 그 백날 해봐야 뭐하나 아내 상처 치료는커녕 상처를 더 키우는 역할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그때 잘하지. 큰일 나는 거죠. 외도하고 바꿀 수가 없는 일들을 남편들은 가는데 왜 하느냐? 바로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때 자기 치료하는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몰아버리면 돼요. 물고기 잡는 원리랑 같아요. 물고기 잡겠다고 뛰어들어가면요 절대 안 잡힙니다. 당근 주고 미끼 딱 던져놓고 기다리면 돼요. 밑밥도 좀 뿌려놓고. 그래서 미친 개 잡는 원리랑 같아요. 그러니까 애쓰지 마시라고 저희가 합니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기회는 반드시 와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뭘 해야 됩니까? 확 올라오고 막 뒤집어지고 이걸 아닌 게 아니라
천천히 나를 회복시켜 놓고 차분하게 기다리다 보면 그때가 반드시 와요. 그럼 그때 탁 던져서 탁 당기면 하면 끝이에요. 그게 필요합니다. 남편들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치료하러 오는 거예요. 치료하러 오면 돼요. 일단. 그런데 여기 오면 2주 오잖아요. 3일 오다가 나 안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안 와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안 온다니까. 와이프 징징징거리면 안 와요. 왜? 여기는 대문 열고 또 와야 되는 곳이고 또 가야 되면 또 며칠 있다 와야 되고 10주 가면 거의 대부분들이 진짜 힘들게 옵니다. 아주 즐겁게 오는 사람 드물어요. 2주 오면은 거의 대부분은 부부가 이렇게 오다 보면 한 절반 정도 지나갈 때쯤 되면 거의 안 오는 거는 마찬가지 수준이에요. 그냥 듣다 가면 돼요. 안 그러면 와이프한테 깨지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이렉트를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일이에요. 오일은 죽이 되든 거꾸로 매달아 드려도요. 오일은 가요. 두 번째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가둬놔가지고. 도망갈 데가 없어요. 두 번째는 주구장창 그 코스대로 가는데 재밌는 것도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만든 게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냥 만든 게 아니죠. 어쨌든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또 질문? 선생님, 그 네. 마지막 한방 딜이요. 네. 이혼을 원하는데 이혼을 하자. 그 대신에 나도 완전하게 치료를 해야 되니까 치료하는데 아직도 치료가 안 됐냐고 맨날 공부가 과제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네. 그 마지막 나머지 그 치료를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날 도와달라. 그래도 그게 그거는 진짜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거예요. 진짜 네. 그거는 마지막 승부예요. 그거는 진짜 맨 마지막에 이혼을 걸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진짜 이혼을 원하고 있을 때 이혼을 걸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혼하면 남편은 다 무너져요. 그런데 내 마지막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이혼을 걸 때는 맨 마지막에 돼야 돼요. 이혼. 그것도 딜이 돼요. 가장 훌륭한 딜이긴 한데 뭐냐면 마지막이 돼야 돼요. 그건 맨 마지막에 선택할 거. 이해되시죠? 또 질문? 네.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어디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을 계속 하고 어디를 가서 살겠다고요? 안 되죠. 그거는 살겠다는 건데 그런 말이 한 번 나올 때마다 우리가 칼춤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회원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회사라든가 일하는 데 찾아가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한 번씩 해놓으면 다시는 그 얘기 안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와가지고 어디 왔다고 그럼 그 얘기 하지 말던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근데 집에 있으면서 안 돼 그러면요 그 얘기 계속해요. 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거만. 그래서 한 번 이혼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내가 안 할 거야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이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딱 할 때 이혼? 그래? 해? 그러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럴 때는 가차없이 밀고 나가야 돼요. 왜?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다 실천이라는 얘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함부로. 그런데 얘기를 해도 어차피 뭐 그때 얘기하고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아내가 따다닥 거릴 때 이혼해! 그러면 짝소리 못하거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조금만 나와도 이혼 얘기 나오고 이제 나오기 전에 이혼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이혼해야 되는 게 맞는 게야. 몇 번 얘기하고 나면 남편들은 이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런 건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호함을 가지려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곧 행동이라는 걸 가지려고 그러면 처음에 말하지 말아요. 그냥 생각해볼게요.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차라리. 그리고 나를 빨리 그런 걸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의 내공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지를 때는 가차없이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말하는 게 무서워져요. 함부로 이게 아내한테 이혼하면 그래 서류가 아니야 가자. 그 다음날 회사까지 가서 너 이혼한다며 가자 일로 와 빨리 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그냥 남편 뒤집어져요. 말도 못해요. 아이 데리고 아이 가지고 건드립니다. 왜 건드립니까? 아내가 안 할 거라는 걸 뻔히 아니까. 아내는 절대 그거 안 들어줄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반대급부적인 게 뭔가 하나를 어떤가? 아니면은 아내가 짝소리 못하게 하든가. 그 정도로 쓰죠. 아이들을 건들 때는 그렇게 합니다. 남자들이. 아이들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거기에는 뭔가가 이유가 있어요. 그거 들어주면 안 되겠죠. 그게 집에 들어오고 싶다는 건지 아니면 뭐 문자로도 아이들이 필요한 알았다.
그러면 알았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대로만 가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드리 잡으면 돼요. 아직도 안 하고 계시나 보다. 중간에 신호가 껴가지고 안 해요. 그거는 가차없이. 그건 빽소리 하지 말고 제가 하라는 그대로만 하니까 지금 뭔데? 주식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빼. 신경 꺼요. 남편과 나의 일이에요. 그냥. 이해됩니까? 무슨 일이든 다 하면 꼭 신호를 내세워서 아니요. 빠지세요. 딱 그래요. 그냥 빠지세요. 왜 끼냐고 남의 부부 일에. 빠지세요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어차피 자를 사람이니까. 신경 꺼요. 가차없이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드려 펴서 잡든 뭐를 하든 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말 나온 걸 가지고서 아주 역으로 두드리 잡아 삐리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때. 찬스지 뭐. 저렇게. 다음에 한번 상담 오세요. 또 성의접수를 했는데 집을 안 나가는 건데 이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가 집으로 맨날 하자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막상 하니까 안 하잖아요. 할 생각 없는 거. 아직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뭘로 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쫓아도 되는 거죠. 내쫓으면요. 그럼 진짜 이혼하게? 남자들은요. 이혼해. 그런데 아내가 이혼하자. 그렇게 가니까 얼떨결에 접수를 해요. 얼떨결에. 근데 할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도 계속 내 와이프예요. 이혼했어. 그래도 내 와이프예요. 이혼해도 집 안 나가요. 이혼하고도. 내쫓아도요. 버텨요 막. 그럼 남자들이 진짜 이혼하고 싶은 경우에 기준이 자기가 직접 그 서류를 들고 가서 접수. 와이프가 달달 볶지만 않으면은 기준 안 만들어져요. 왜 이혼을 하느냐? 이 여자랑은 죽는 날까지 난 괴로워서 못 살 거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은 절대 못 살아요. 남자들은 한번 싫어진, 진짜 말 그대로 그게 미래도 다 그럴 거다. 미래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희망이 아예 없다. 내가 바깥에 나가 있어도 죽을 것 같고 안에 있어도 죽을 것 같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라는 판단이 들어가. 남편들이 집을 나갔어요. 왜 나가요? 살려고 나간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래도 간신히 나가니까 버티니까 이혼 안 하고도 간신히 거기서 즐기면서 버텨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혼을 들어가려면 못 견뎌요. 그러면 희망이 밖에서도 힘들고 안에서도 힘들고 어딜 가도 힘들다. 이혼하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자살의 원리예요. 남자들은 사는 그 자체가 고통이라 생각하면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글로 몰고 여자하고 나릅니다. 글로 몰고 가면 안 돼요. 내쫓긴 뭘 내쫓아. 한번 딜해요. 딜. 너 솔직히 이혼하기 싫지? 그러면 아니야. 막 그러면 그래 봐야 이혼이야. 근데 왜 안 나가? 그러면 지금 이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꾹꾹 보따리 싸고 들고 나가요 또. 자기가 말을 해놨으니까. 그러면 그걸 미리 얘기해요. 기분대로 하다가 나가면 못 들어온대. 나가는 건 네 발로 나갈 수 있으나 들어올 때는 그게 쉬운 게 아니라 미리 얘기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솔직히 얘기해봐. 이혼하기 싫지. 웃으면서. 그럼 뭐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할 거야. 그러면 후회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그렇게 그냥 달래지시 따옥따. 그러나 그렇게 갈 때는 그 사실은 어쩌고 그러면 그래 진즉이 그러지. 솔직히 나도 너한테 화내기 싫어. 너한테 짜증내고 이런 걸 가지고서 막 이렇게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근데 어떡하니 내가 아픈데 또 딜이 되잖아요. 그래요? 잘 해봐요. 또 질문? 네. 제가 집을 파는데 남편이 부당한 요구를 해서 자, 집을 파는데 회원님의 명의인가요? 아니면 공동명의인가요? 공동명의면 남편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집을 파는데 이제 남편이 그 외도빚을 탕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사무실 가가지고 다 때려부셨거든요. 뭐 부신 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해결된 게 뭔가요? 아니 근데 그렇게 제가 진짜 많이 단단해지셨네. 교육받고 이상해지셨나 봐. 아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옛날엔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잘 안 하던 행동들을 요즘 화난다고 왜 하세요?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봤죠.
미치겠다 진짜. 너무 단단하게 하는 문제예요. 이제 화나면 그냥 나는 거야. 옛날에는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분해 죽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하라거든. 그래? 이제는 화나면 죽대. 아이고 배우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어떤 남편한테 압박을 가하는 그런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오너라 그 직원들을 다 알아보랬거든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만약에 거기 내가 사장이야. 직원들이 다 알았어. 예를 들어 만약에. 그러면 그 직원들 하나씩 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밑에 있는 직원이야. 그럼 당연히 사기서 쓰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수순대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그거는 별로 그렇게 딱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안 갚아줬잖아요. 제가 안 갚아줬어요. 그럼요. 근데 어차피 매각은 하셨나요? 아 그래요. 그럼 잘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어차피 뭐 이거의 빚이든 도박 빚이든 무슨 빚이든 빚이잖아요. 부채잖아. 언젠가 누군가는 갚아야 돼요. 그러면 살 것 같으면 갚아주고 안 살 것 같으면 안 갚아주고 그러면 각서 쓰고 갚아주죠 대부분. 각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혼 서류 내서 소송할 때요. 각서 다 소용없어요. 공증도 필요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포기각서 그래요. 그렇게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재산분할 소송 땅 때리면요. 반반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만하세요 좀. 참고만 하세요. 아 요즘 법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변호사한테 꼭 물어보세요. 법적인 거는. 참고는 된대요. 참고는 돼요. 그러나 법률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인정을 했든 안 했든 똑같아요. 아니 제가 이 바닥에서 하루 이틀 겪었습니까? 엉엉 울면서 옵니다. 이혼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소송 제기하니까 별 소용이 없대요. 내 앞으로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확실하죠. 그러면은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치료해서 두드려 잡던가 그거 하는 용도로 어차피 빚은 갚아야 되니까 그럼 그 용도로 쓰던가 아니면은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가면은 결국은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나대로 그 꼴랑 돈 때문에 물론 꼴랑 돈은 아닙니다. 워낙 큰 돈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차피 언젠가는 갚아야 되고 함께 살을 때 갚아야 되는 게면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을 가이드라인에서 이끌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 3단계에 걸쳐서 간다. 그러면 3단계 분리별로 뭐를 하면 돼요? 분납하면 되죠. 빚을. 그러면 요거를 했을 때는 요만큼. 근데 진짜 안 해? 그러면 그 다음 거 하자 그러면요. 진짜 잘해요. 왜? 지키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 받습니다. 야, 오늘 이상하게 이상한 데로 갔어요. 계속. 좀 약간 가장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또 질문? 영상 남는 건 없지만 오늘이 가장 리얼했던 것 같아요. 감아보니까. 실전적이고. 질문이 없습니까? 그러면 뭐 요게 하나를 한번 볼까요? 딸과 아들에게 스킨십이 과하고 직장 동료나 주변의 여성들과 스킨십에 대한 경계가 없는 남자의 심리 상태에는 심리장애죠. 그리고 아이들과 분리를 해야 하는지. 왜 분리합니까? 아이들인데. 분리, 그거는 아내의 권한이 아닙니다. 분리는 남편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고 그리고 나서 뭔가를 이렇게 잔소리하는 건 할 수 있으나 그걸 아이들과 아빠를 분리시키는 것은 아내의 권리가 아닙니다. 아빠가 스스로가 아이들 싫다 이래서 뛰쳐나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남편의 선택이지. 그러나 내가 분리해라 마라 이런 거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나는 아이들에게 엄마이기지만 아이들에게 남편은 아빠이거든요. 그걸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되고 상간녀의 남편이 먼저 외도하고 그 다음에 상간녀가 아파하다가 외도를 여러 번 한 후에 남편이 눈치를 챘다. 상간녀 남편이 상간녀에게 마음을 열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라고 말하는 심리와 상간녀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둘 다 심리장애입니다. 왜? 남편이 외도를 하면 남편 심리장애 맞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가 아파하다가 여러분들처럼 아파하다가 이제 상간녀가 됐습니다. 여러 번 걸치고 나니까 이제 남편이 그걸 알았어. 심리장애자 눈에는 뭘로 보여요?
심장애자가 잘 보여. 옛날에 신경도 안 쓰다가 아파할 때는 신경도 안 쓰다가 외도하고 나니까 이제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겠다. 뭐 이상한 놈이죠. 일반 정상적인 남자면 기다려지겠어요? 고통스러워가지고 판 다 얻고 뒤집어 엎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스러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 맞아. 내가 당신이 문 열 때까지 기다릴게. 상관녀도 뭐 가만히 있었나요? 못 견뎌요. 설령 내가 뭘 행동을 안 했더라도 그거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뭐 어쩌고 어째?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안 나와. 기다릴 거 없어. 자기도 해봐놓고 그래. 그런데 지혜인 거는 생각 못해요. 똑같아요. 심장이에요. 상간녀는 상간남을 사랑한다 합니다. 여보세요. 사랑 따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사랑은 외도에서는 사랑인이 정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미사여구 아무리 그거 안 돼요. 거기다 갖다 붙일 게 아니에요. 똥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사랑인이 어떠니 여러분도 그래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힘들면 아 나도 사랑받아야지 참. 그래서 유부남한테 가잖아요. 이거 뭐 별거예요? 아 총각들은 또 재미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결혼 생활을 모르잖아.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혼남이긴 해요. 그런데 그놈은 왜 이혼했을까? 한번 생각해봐. 정신줄, 우리 정신줄 놓지 좀 맙시다. 우리가 이 인생이 다 나가는 안 있더라도 내가 이혼을 하니 안 있더라도 최소한 나는 잃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를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굴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아이들 보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 내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할래요? 야 내가 해보니까 상대 남자들이랑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고 즐기고 다니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더라.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봐. 그러면요 그거조차 못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하지 말고 신경질 이거 다음에 하고 제가 좀 약간 엉뚱한 면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 이거 다음에 하자. 어쨌든 시간 다 됐으니까 요거 하나만. 4단계에서 5단계로 행복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느끼는 행복의 감정과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행복의 감정의 차이는 있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무의식에서 행복을 느끼면 의식이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왜? 무의식에서 어디로 표현합니까? 의식으로, 생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이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건 의식이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그런다고 행복해집니까? 그런데 내가 느끼고 있어. 진짜 행복을 느끼고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디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의식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의도적으로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안 행복해서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건 지금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내가 너무 행복해. 뭐 딱히 노력하지 않는데도 행복해. 내 무의식이 지금 행복을 가동을 시키고 있구나라는 거 그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의지를 갖고 노력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무의식이라는 놈이 계속 끊임없이 가동을 하면서 무엇을 거기에다 맞추려고 계속 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곧 상처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를 합니까? 그 상처를 그때그때 치료하려고 과제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가 무의식에 장착이 될 때까지 과제를 끊임없이 하면서 의도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과제를 실행함으로써 바로 이 의식을 했던 것을 무의식이 그때그때 치료를 해버리거든요. 그게 치료의 원리와 그 다음에 행복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많이 웃었네요. 그죠? 생각보다 포럼 치고 많이 웃었어요. 근데 사실 웃는 포럼은 아닌데 그래도 잠시라도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없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 시간을 이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좀 힐링이 돼. 근데 힐링되면 안 돼요. 과제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다음 포럼 때인 7월 1일 날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